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면 모멘트 2편을 단면 2차 모멘트부터 요약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옆 그림과 같은 좌표축을 갖는 직사각형 넓이 b 곱하기 h에 대하여 단면 상승 모멘트의 값은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1번 4분의 b제곱 h제곱, 2번 12분의 b제곱 h제곱, 3번 제로. 이전 비디오 H40에서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와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단계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미소 면적 DA에 대한 식을 얻고, 두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소 단면 2차 모멘트 DIZ를 적분을 합니다. 평행축 정리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평행축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좌표계 YZ와 YZ'이 있습니다. 이들의 좌표축은 서로 평행합니다. YZ 좌표축의 원점은 도심과 동일하고, YZ'의 좌표축은 YZ 좌표축 원점으로부터 DY와 DZ만큼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의로부터 YZ 좌표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Y'은 Y 더하기 dy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 개의 적분항을 가지게 됩니다. 원점이 중심에 있을 때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운데의 적분항 값은 제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식을 얻게 되는데, 임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주어진 축과 평행하게 원점을 통과하는 축의 단면 2차 모멘트와 축간 수직거리의 제곱을 곱한 면적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를 유도해보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평행축 정리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거리 dz, dy만큼 각 축에서 각각 떨어진 단면 2차 모멘트 IZ'과 IY', 그리고 단면 상승 모멘트 IZY'은 여기 보이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주어진 축에 평행하고 중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의 축간 수직거리를 곱한 값의 합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경우 거리의 제곱은 수평 축간 최소거리와 수직 축간 최소거리의 곱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Z'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의대로 직접 적분을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소 면적 DA는 BDY와 같고, 미소 단면 2차 모멘트 DIZ'은 Y제곱 BDY와 같습니다. 이를 제로부터 H까지 적분을 하면 3분의 BH3승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축에 평행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알고 있을 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행축 정리에 의해 IZ'은 IZ의 면적 BH와 기준축에서 도심까지 떨어진 수직거리 2분의 H의 제곱을 곱한 값을 더한 값입니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앞서 직접 적분으로 구한 값과 똑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단면 상승 모멘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전체의 면적에 걸쳐 두 개의 기준축의 수직한 거리의 곱을 적분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좌표축 YZ'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IZY'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적 DA는 BDY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Y바와 Z바로 나타나는 미소 단면적 DA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들 좌표는 각각 Y와 2분의 B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은 Y 2분의 B, BD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을 적분을 하면 4분의 B제곱 H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좌표축 YZ'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기 위하여 Y'축에 평행한 작은 스트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적 DA는 H에 DZ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Z바와 Y바로 나타나는 미소 단면적 DA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들 좌표는 각각 Z와 2분의 H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은 Z 2분의 H, HDZ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을 적분을 하면 4분의 B제곱 H제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Y' 좌표축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적 DA는 넓이 B에 폭 DY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미소 단면적의 중심 Y바와 Z바를 찾습니다. 이들 좌표는 각각 Y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Z바의 좌표 부호가 이전 슬라이드의 부호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의 식 마이너스 Y 2분의 B, BD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을 0부터 H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서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H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좌표에 비해 부호가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내의 모든 점의 좌표가 Y축은 플러스이고 Z축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직사각형의 경우에 좌표축의 원점이 사각형의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미소면적 DA는 BDY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적의 중심을 구하면 Y반은 Y이고 Z반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는 제로와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적분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체 결과는 제로입니다. Z축이 아래로 이동을 하고 Y축이 직사각형의 중심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소 면적 DA는 BDY로서 동일하고 미소 면적의 중심 Y바와 Z바는 각각 Y와 제로입니다. 따라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은 제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IZY 프라임은 적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Y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Z축이 직사각형의 중심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소 단면적 DA는 높이 H에 폭 DZ를 곱한 것과 같고 미소 단면적의 중심 Y반은 제로이고 Z반은 Z입니다. 따라서 미소 단면 상승 모멘트 DIZY 프라임은 제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면 상승 모멘트 IZY 프라임은 적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로입니다. 단면적의 형상과 단면 상승 모멘트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인 경우를 나타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로가 아닌 경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개의 축에 대하여 단면이 대칭이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너비 B와 높이 H가 다르면 직사각형이고 같으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에서는 넓이 B와 높이 H가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분면의 면적은 모두 같게 됩니다. 즉 면적 A, B, C, D는 동일합니다. 또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플러스,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회전 정도와 상관이 없이 면적의 곱모멘트의 합은 제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축의 원점이 정사각형의 도심과 일치하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에서는 넓이 B는 높이 H와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분면의 면적은 넓이와 높이 방향으로 축과 평행인 첫 번째의 경우에는 모두 같고 단면 상승 모멘트는 따라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평행이 아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1, 3, 4분면의 단면적이 2, 4, 4분면의 단면적과 서로 다르게 되고 따라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가 아닌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직사각형이 45도로 회전을 했을 때 A와 B의 단면적의 합이 C와 D의 단면적의 합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면 상승 모멘트의 절대값이 가장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비디오에서 주축과 모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똑같은 형상의 직사각형 단면이 서로 다른 좌표축을 갖는 경우에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좌표축의 원점이 도심에 있는 경우에 단면 2차 모멘트의 분모가 두 축에 대해서 동일하며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수직축이 중심축을 통과하고 있고 수평축이 하변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수평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증가를 하고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두 축이 모두 중심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모든 축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가 아닌 고유한 값을 갖게 됩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3번 제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단면 2차 모멘트의 계산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 미소 면적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2차 모멘트 계산, 세 번째 단계에서 미소 단면 2차 모멘트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계산 단계는
단면 2차 모멘트 계산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미소 면적의 중심 찾기가 되겠습니다. 평행축 정리를 요약을 해보면 주어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주어진 축에 평행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면적의 축 사이의 수직거리 제곱을 곱한 값의 합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의 경우 거리의 제곱은 두 세트의 평행축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서로 곱한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전체 면적에 걸쳐 두 개의 기준축의 수직인 거리들의 곱을 적분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단면적이 좌표축 중 하나에 대해 대칭이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단면이 정사각형이고 좌표 원점이 도심에 있으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더욱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H39에서는 비대칭 단면에 타이어 트레드 블록이 플라이 스티어를 발생시키는 원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플라이 스티어 15번째로 삼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극 모멘트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